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현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인데 유독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자녀들이나 이웃들은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매번 관계에서 서운하고 힘들어 하시죠.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따뜻한 대접을 받고 더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착하신 분들일수록 이용당하거나 소홀히 대해지는 상황을 더 자주 겪게 되고 관계에서 더 많이 상처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들이 마치 자석처럼 본인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해오셨던 그 배려와 희생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런 놀라운 패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착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든 관계에 휘말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연민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아픈 과거나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겪었구나. 내가 도와줘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민과 동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연민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동정은 그 아픔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보통 후자예요.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자식들도 바빠서 안 와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착한 사람은 즉시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장도 봐드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약속을 자주 어기셔도 외로우시니까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가고 무리한 부탁을 계속 하셔도 혼자 사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다 들어드리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건 혼자 살아서 힘들기 때문이야 라는 논리로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현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경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착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패턴을 살펴볼까요? 바로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복도에서 만난 새 이웃이 지나치게 친절하며 자꾸 집안 상황을 묻거나 건강식품 판매원이 효도하는 자녀 흉내를 내며 접근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야, 의심하면 안 돼 하면서 그 느낌을 억눌렀던 적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 내 느낌이 맞았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죠. 착한 어르신들은 자신의 직감을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온 분을 의심하는 내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죠. 하지만 직감과 편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편견은 근거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직감은 여러분이 오랜 인생 경험으로
무의식 중에 포착한 수많은 신호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고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새로 만난 분이 겉으로는 친절한데 자꾸 가족 상황을 캐묻거나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거리를 두지만 착한 어르신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면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투자 사기나 건강식품 판매업체 사람이었던 거예요. 직감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인생 경험이에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인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착한 부모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고 용돈까지 보태줘요. 심지어 지인들에게 일자리까지 부탁하죠. 그런데 정작 그 자녀는 조언도 안 듣고 도움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똑같은 하소연만 반복해요. 착한 부모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면서 자기 탓을 해요. 이게 바로 구원자 콤플렉스예요. 자녀나 가족을 구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떠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은 그 자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계속 도와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자립심을 해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가족이라도 서로의 문제를 구분하고 지지는 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에요. 착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감정적으로 공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자체는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활이 어려워요. 마음이 아파서 집에서 만든 반찬을 해다 주고 생필품도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보니까 그 이웃이 새 옷 사고 외식하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이 매번 모임에 늦으면서 이런 핑계를 대요. 미안해요.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죄송해요. 혈압 때문에 좀 쉬어야 해서. 그때마다 괜찮다,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모임엔 항상 정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을 악용당하는 상황이에요. 착한 분들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마음이 아파해요. 하지만 건전한 공감과 과도한 공감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건전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도움이 일방적이고 상대방이 계속 의존만 한다면 그땐 도와드리고 싶지만 본인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해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 경계선이 없으면 계속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마음은 절대 버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착함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편한 길을 찾는 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손자, 손녀 육아를 당연하게 맡길 때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라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독립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의존하려는 자녀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더 많은 걸 요구하죠. 또 이웃이나 지인이 자꾸 병원 동행을 부탁하거나 집안일을 맡기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몸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요. 하지만 단순히 편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아들이 사고 났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과도한 부탁을 받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들면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자기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당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또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워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해요. 착함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지혜와 함께 사용할 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